우리 KF-21 시제기가 공개되었던 지난 9일, 중국의 군사 영상 뉴스 채널인 JS7TV에서 의외의 영상을 공개했다. 중국이 자랑하는 스텔스기 J-22 내부 무장창에서 그들의 또 자랑거리인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PL-15를 발사하는 장면을 최초로 공개한 것이다. 그렇게 자랑질을 하면서도 지금껏 공개하지 않던 장면을 왜 하필 우리 KF-21 보람의 공개 행사 날에 전격적으로 공개를 했을까? 이와 관련 여러 분석가들의 이야기를 취합 소개해보고자 한다.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너무 전문적인 내용들이 있었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이 물결표 그렇구나 라는 정도만 알도록 전문적인 내용은 뺐겠다. 중국이 자랑하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PL-15는 개발 초기만 해도 사정거리가 무려 350km라고 자랑하던 미사일이다. 그러던 것이 2015년이 지나서는 300km라고 발표하더니 이번 영상 공개에서는 200km라고 또 슬그머니 내려서 공개를 했다. 중국이 왜 갑자기 솔직해지는 거지? 200km도 맞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사정거리 200km에 달하는 서방제 미사일은 우리가 이번에 KF-21에 달 목적으로 들여오는 영국제 미티어와 미국의 AMRAAM-120D 버전이 있다. 미국이 280km 위 AMRAAM-160을 개발하고 있지만 이것은 2026년 이후에나 등장할 것이라고 한다. 중국이 350km에서 300km라고 말한 것은 그냥 애교로 봐주자. 어차피 굳이 곧대로 중국말을 믿는 전문가들은 없었으니까. 좀 솔직해짐으로 해서 서방의 전문가들을 믿게 하려고 200으로 줄여서 발표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다음을 이야기해보자. 문제는 레이더다. J-22 레이더도 AESA 레이더가 맞다. 그런데 말이지 이 AESA 레이더라는 것이 보통 복잡한 물건이 아니다. 평가해야 할 항목이 너무 많고 기술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들도 많다. 중국이 J-22 AESA 레이더 탐지거리가 280km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좀 서방 분석가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구석이 많다는 거다. J-20에 장착된 자국산 AESA 레이더인 KLJ5는 미국의 F-22나 F-35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갈륨 비소, 가스, 소자의 레이더다. 이 부분은 더 확인이 필요하다. 전문가들 상당수가 중국제도 갈륨비소 기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패친이신 김민석 기자께서는 질화갈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 자료를 뒤져 봤으나 이를 확인할 길이 없어서 추후에 자료가 확인되면 수정하고자 한다. 우리가 이번에 개발한 질화갈륨, 간, 반도체를 이용한 AESA 레이더에 비해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 미국도 질화갈륨 소자 AESA 레이더는 그들의 최신의 스텔스기인 F-22나 F-35 이후에 개발되어 그것들에는 장착되지 않았고 스텔스기까지 잡겠다고 4.5세대기로 마개조를 하고 있는 F-16V 바이퍼에 장착을 하고 있다. 우리도 이미 KF-16 20대를 개조 완료했고 나머지 110기도 개조 중에 있음. J-22 덩치가 폭격기만큼이나 커진 이유는 엔진을 작게 만들지 못해 그렇다고 하지만 이 레이더의 돔을 작게 만들 수 없어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소리도 있다. KLJ5의 경우 갈륨비소 소자가 1800개라 한다. F-22에 들어가는 안 APG-77V1 레이더의 경우 2200개. F-35A에 들어가는 안 APG-81V1 위 경우 1200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꽤 집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수치적 데이터만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AESA 레이더는 반도체 소자를 이용해 강한 레이더 전파를 만들어 방사하는데 여기서 반도체에는 열이 많이 발생한다. 반도체가 이 열을 견디는 성능도 뒤따라야 하지만 이 열을 식히는 냉각 기술이 필요하다. 이게 또 쉽지 않은 기술로서 중국의 레이더니 전투기 동체가 왜 커져야 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가 개발한 질화갈륨 소자는 지금까지 미국이나 일본 등이 개발한 질화갈륨 반도체 특허를 피해 개발하면서 더 신기술이 들어갔다. 다이아몬드 기판 공법이라는 우리만의 새 기술인데 이 방법으로 개발한 우리 질화갈륨 소자는 미국제나 일본제에 비해 열전도율이 5배, 전력 증폭률은 2배가 향상되었다고 한다.
똑같은 개수의 소자를 사용해도 그만큼 훨씬 강한 전파를 쏠 수 있다는 말이고, 그만큼 멀리 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스텔스기까지 잡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소프트웨어 기술이다. 레이더 수신부에 잡힌 신호 중에 유용한 정보를 감별해내야 하고, 그것을 조종사에게 정확히 분석해 표시해 줄 수 있는 처리가 필요하다. 그 소프트웨어 기술이 있어야 제대로 된 레이더가 완성되는 것이다. 중국은 그 기술이 없어 러시아의 Su-35를 100대 구입하겠다고 했으나 중국의 불법 가피 행위에 이골이 나 있던 러시아가 거절을 했다. 워낙 다급했던 중국은 러시아에 많은 가스를 구매해주는 조건으로 경제난에 처해 있던 러시아를 꿰어 가까스로 24대를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가 바보인가? 러시아는 자국산 어비스 2형이 아닌 다운그레이드형 레이더를 제공했고 주요 부품마다 열어보면 파괴되도록 조치를 취해 제공을 했다. 결국 중국은 이스라엘에 접근해 겨우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으나 미국의 통제를 받는 이스라엘이 그 기술을 중국에게 있는 그대로 줬을 리 없다. 어쨌든 그런 우여곡절 끝에 겨우겨우 습득한 기술로 개발한 것이 J-20에 장착된 KLJ-5 AESA 레이더다. 자, 그러면 객관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비교를 해보자. 소자수도 더 많고, 소형화, 냉각 기술, 소프트웨어 모든 면에서 뛰어난 F-22가 유럽의 유로파이터나 라팔 등 레이더파 저반사 세미스텔스 기술이 들어간 전투기를 약 200km 밖에서 탐지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동맹국인 서방국들끼리 훈련을 통해 입증된 것이니 근거가 있는 데이터다. 유로파이터나 라팔은 레이더 반사 면적 RCS 21제곱미터다. 우리 KF-21은 0.5제곱미터라고 발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작을 것이라 한다. 그렇다고 본다면 중국의 KLJ-5 레이더로는 200km에서 4.5세대기를 탐지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그들이 발표한 스펙을 곧이 곧대로 믿어준다 해도 4.5세대기를 탐지할 수 있는 거리는 140km다. 그러니 레이더 반사 면적이 유럽의 4.5세대 전투기의 절반 이하인 우리 KF-21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훨씬 가까운 거리로 접근해야만 한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의 뻥을 그대로 믿어줄 때 말이다. 히읗 물결표 제 아무리 사정거리가 긴 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면 뭘하나. 레이더가 안 따라주는데 우리가 이번에 개발한 AESA는 그들의 갈륨 비소 반도체보다 더 뛰어난 지라갈륨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라갈륨 반도체들조차도 훨씬 더 뛰어넘는 기술의 지라갈륨 소자를 이용한 레이더다. 이를 같이 테스트한 이스라엘이 한국과 자기들만의 비밀로 공유하자고 제안했을 정도니 이를 감안해보면 그 성능이 어느 정도일지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러니 스텔스기까지 잡을 수 있는 수준이라는 말이 새어나오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중국의 J-20은 우리 KF-21 위 상대가 아니다. 이 밖에도 지적해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것은 중국이 더 잘 알 것이다. 일단 태생적 심장병부터 고치고 키재기하자. 오죽했으면 우리 KF-21 시제기를 공개하는 날 중국이 안 하던 공개 행사까지 하면서 자국 국민들의 사기를 북돋운 것 같은데 이를 지켜보고 있는 한국과 서방세계의 전문가들이 여유롭게 웃어주고 있는 현실을 보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이번 KF-21위 등장을 계기로 크게 올라갔음을 알 수 있다. 툭하면 대국이 어쩌고 저쩌고, 속국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떨고 있는 거니 중국? 지금이 덩치로 의세나 떠는 시대가 아니잖는가. 이웃끼리 서로 존중하고 잘 지내잔 말이다. 이런 허세로 대국의 위상이 서는 것은 아니잖는가. 왜 하필 남의 잔칫날 고춧가루 뿌리고 있는 것인지 체면 좀 지켜라. 2. KF-21 보람에 의용 드러냈다. 문 대통령, 자주 국방의 새로운 시대 열어.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람에 가 늠름한 의용을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생산공장에서 열린 KF-21 출고식 행사에 참석해 자주 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도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갖게 되었다. 며 세계 8번째 쾌거라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마치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 며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모두 120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KF-21 보람에는 음속의 1.8배에 달하는 비행속도와 함께 7.7T 무장 탑재력으로 전천후 기동력과 전투능력을 갖췄습니다. 공중교전은 물론 육로와 해로를 통한 침투 세력의 무력화, 원거리 방공망 타격까지 가능합니다.